그렇게 직장에 목숨 바쳐서 뭐해? 워라벨이 중요하지.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라이프에서는 직장 끝나고 여가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취미를 즐기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열정 있게 여가를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성인들. 물론 오늘 제 얘기에 해당 안 하는 극소수 있어요. 난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내가 왜 그런지 해석이 되실 건데 저는 90% 이상의 대부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라이프 제대로 치열하게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회사 끝나고 집에 가서 핸드폰 계속 보다가 잠들기 마련이죠. 그게 무슨 치열한 라이프입니까? 또는 그러다가 남들이 다 간다고 하니까 가끔 여행 한번 가겠죠. 휴가 내고. 그게 정말 치열하게 라이프를 즐기는 겁니까? 지금 성인들은 워크도 라이프도 어정쩡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10대부터 성인 모두 집단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다시 정리. 지금 시대에 10대부터 성인까지 다들 치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들 어정쩡하게 공부와 일과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개인의 의지 문제일까요? 인생을 산다가 뭘까요? 인생을 산다. What is 인생을 산다가 정의돼야 인생을 낭비한다도 정의되겠죠. 맨날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인생을 산다, 인생을 산다. 도대체 인생을 산다의 정확한 개념은 뭘까요?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죠? 단순히 시간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수많은 경험들의 연속인 겁니다. 인생을 산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경험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정의해보죠. 경험을 한다가 뭘까요? 그냥 한다, 너무 단순하죠. 경험을 한다는 거 뭔지 아세요? 그 경험이 주는 어떤 것들을 내가 느끼고 또는 머리에 넣고 또는 몸으로 감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 머리, 몸 감각이 모이는 것. 생물학 쪽은 두뇌인데요. 그죠? 전 두뇌란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두뇌 그러면 그냥 기억의 저장소만 생각되는데 두뇌는 모든 감각이 다 모이는 곳이죠. 여하튼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뭡니까? 마음이죠. 경험을 한다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수학 공부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수학 공부에 내포된 괴로움 또는 공식이 머리에 들어오고 괴로움이 느껴지고 그죠? 앉아서 듣느라고 엉덩이가 아픈 모든 감각이 느껴지는 것 느낀다, 만끽한다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잠깐만 내 10년을 돌아봤더니 저 왼쪽에 있는 빈 공간이 뭐라고요? 그냥 버려두고 온 경험 낭비하고 온 인생인 겁니다. 평생 모르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깨닫는 경우죠. 잠깐 내 인생 돌아봤더니 공허해네. 무슨 말이라고요? 내 인생을 다 종합해봤더니 남겨두고 온 경험이 너무 많아. 자, 뭐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누적된 낭비된 인생은 너무 큽니다. 어제 낭비했어. 하루 전이 아니라 10년이 누적되거나 평생이 누적되면 이건 충격이 너무 커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생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누적성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회복 불가능성.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충격인데 뒤늦게 봤더니 너무 낭비된 인생이 많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후회 미련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 미련이 그래서 인간의 최대 불행한 이유인 겁니다. 자, 그냥 복잡하게 와닿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꾸 여러분한테 공부해라 나 너무 후회가 많다. 본인의 후회를 자녀한테 푸는 경우도 있어요. 푼다는 게 나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녀는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회복 불가능한 겁니다. 맞잖아요. 40, 50대에 갑자기 다시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개념적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이죠. 그죠? 지나고 보니 3년치가 누적된 거야. 재수를 안 했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와. 나는 그 3년에 내가 했어야 되는 공부 경험 100%를 못하고 50을 남겨뒀네. 남겨둔 경험은 곧 뭐라고요? 낭비된 인생이죠. 그러나 지금 와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후회와 미련이죠. 대한민국의 대부분 성인들은 후회와 미련을 갖고 있죠. 물론 과거에는 목표도 있었어요. 학벌을 높이지 않았더니 인생 사는데 너무 불리한 게 많더라도 있었지만 목표 말고 과정적인 건 이것도 있었던 거죠. 다 해석이 되죠. 그죠? 이것이 코드의 위력입니다. 다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예민하게 너무 공허감이 싫어, 너무 불편해 하는 분들이 다행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없애려고 하겠죠. 그런데 둔감하신 분들은
결국 DNA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한참 지나서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받을 거고 어마어마하게 돌리지 못할 거고,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데서 나오죠. 내 인생 어떡하냐? 내 인생 헛살았다. 내 인생 공허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로 하면 다 바뀌어지죠. 내 인생 공허했어, 헛살았어, 낭비했어. 유한한 내 인생, 한 번뿐이나 아까운 인생, 늘릴 수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뒤늦게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늘리기라도 하려는 거죠. 모든 게 해석되시죠.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으로 한번 요약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의 공허감을 그냥 방치하잖아요. 후회와 미련, 저것은 방치된 공허의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 안 당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치해서는 안 되죠. 매일매일 느껴지는 공허감을 방치하지 말고 충만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허의 시대에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어?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목표가 없어졌고 열정을 갖기 힘든데, 이 시대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 대안 2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진짜고 그걸 경험하는 게 전부를 해당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시 개념은 뭐라고요? 경험의 구조는 속과 겉으로 돼 있다. 속이 진짜다. 속을 경험해야 거의 모든 걸 경험하는 거고, 속을 알면 겉은 저절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 속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스터디 코드가 20년 썼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저희만큼 본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곳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마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본질 하더라고요. 뭐 저희를 따라했다고 감히 재수없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본질인 겁니다. 수많은 현상들의 왜, 오늘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제가 중간중간에 저희는 코드란 용어를 쓰지만 여러분 손에 와닿게 단어, 도식, 모델링한 코드란 단어를 쓰지만 모든 왜 그럴까? 내 친구는 왜 그럴까? 학교 분위기는 왜 그럴까? 워라밸은 왜 그럴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왜의 답, 이게 본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겉에 있는 모든 것들 100편 보지 않아도 해석이 되죠. 더 와닿게 제가 예시로 설명드릴까요? 아까 제가 차 얘기 드렸죠? 스터디 코드는 정기적으로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러 가는 시간이 아예 업무 시간에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기도 하고 팀을 이뤄서 가는데요. 저는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그래요. T 클래스에 갔습니다. 차 마시는 클래스. 가기 전부터 목표는 확실했죠. 차의 100%가 뭔지 알고 오겠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차의 본질이 뭔지를 알겠다. 그 본질을 배워서 차의 100%를 내가 다 경험하고 오겠다. 마음에 담고 오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 목표가 다르죠. 차 마셔갖고 제가 무슨 차 대회 나가서 1등 할 거 아니에요? 에? 제일 비싼 차를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 차에 대한 정보 너무 많죠? 차 마시는 방법 100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본다고 해도 왜 공허할까요? 본질을 다루는 유튜브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알겠죠? 왜 안 다룰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나 틱톡에서는 본질 같은 재미없는 거 다루면 안 돼요. 그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예요. 돈이 돼야 되죠. 돈이란 건 뭡니까? 자극적이고, 그죠? 짧고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길고 이렇게 재미없고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컨텐츠를 찾아왔다니 유튜브의 정면으로 반하는 컨텐츠죠. 여한테 그 얘기는 딴 얘기고, 차에 대해서 없어요. 또는 치열하게 마시려고 해서 차를 그냥 100잔을 마셨다고 해보죠.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녹차의 100종류 다 마셨는데 왜 공허할까요? 진짜 본질에 닿지 않아서죠. 그 본질이 뭔데요? 자, 지금부터 예시로 설명드릴까요? 그 T클래스에 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T클래스의 대표님이 오셨어요. 뭐 대표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 사람이라면 대답해 줄 것 같다. 본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첫 번째,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처음이래요. 그만큼 컨텐츠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한참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분도 아직 완벽하게 말로는 정리 못하세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하는 게 우리라고요. 그렇게 무의식화된 걸 말로 쉽게 만드는 게 코드라고요. 제가 느낀 본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맛과 향이 아니고요. 맛과 향도 있어요. 그건 거치고요. 그 밑에 있는 본질은 흔히 말하는 다도. 이게 일본에 쓰는 표현이라 별로 안 좋은데 제일 여러분이 아시는 게 다도. 다도가 쉽게 뭔지 아세요? 몸을 정갈하게 하고 찻잎을 준비하고, 그죠? 그 찻상을 깔고 적절한 온도로 물을 데우고 찻잎에다 따르고 첫 잔은 버리고 그 다음 따르면서 맛을 음미하고 맛의 변화를 느끼고 다시 물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다시 하고. 그게 무슨 본질이에요? 차 만드는 방법이네. 그거 인터넷에 많은데. 아니요. 더 내려가 볼까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잠시나마 자기를 돌아본 명상인 겁니다. 그럼 명상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눈앞에 단순한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딴 생각을 잃어버리고 자기에 집중하고, 아니면 마음을, 그럼 제가 치열하라고 하니까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아니 지금 바쁜 시대에 여유는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치열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여유와 빈 걸로 충만한 것도 경험이에요. 차가 주는 경험은 그 공인 거예요. 공허랑 달라요. 마음 가득히 명상과 여유와 자기 돌아봄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네, 명상도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마셔봤어요. 우리 같이 간 직원들도 그대로 마셔봤어요. 뭐랬는지 아세요? 끝나고 나오는데 뭔가 이상하다. 음료를 마시고 온 게 아니라 다들 마음이 뭔가 그 여유와 어떤 걸로 충만해진 느낌이다. 실제로 그 뒤에 대화를 하는데 다들 뭔가 마음이 릴렉스되고 된 기분? 자, 뭘 말하는지 알겠죠? 1번, 이게 차를 100% 경험하는 겁니다. 아까 치열이랑 묶어볼까요? 그래서 진짜 오감을 집중해야 돼. 또는 내 머릿속에 잡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나의 명상력을 치열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겨우겨우 차가 주는 그 명상과 여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눈앞에 차를 딸 때 진짜 오감을 집중해야 딴 생각이 안 들면서 그 경지에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치열하되 차의 본질은 다도다. 아니, 차의 본질은 명상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차를 100% 경험한 거겠죠. 저는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후회와 미련이 없어요. 놔두고 온 차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본질까지 알아야 100% 경험이 되는 거고요. 유튜브에 있는 그런 컨텐츠들만 보면 보세요, 겉핥기만 되는 겁니다. 다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왜 치열했는데 충만하지 않을까요? 차를 100잔 마셨는데 유튜브에 있는 차 마시는 방법 100개를 보고 맛과 향에 대해서 100가지 강의를 듣고 나름 진짜 오감을 집중해서 열심히 마셨는데 왜 전 공허할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본질을 모르고 마셔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있는 자료들은 없어요. 그것도 유튜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유튜버는 구조, 오늘 제가 말씀 계속 드리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 문제가 많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거 올리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겉핥기만, 이게 뭐냐면 겉핥기예요. 했잖아요. 그럼 아까 이 그림을 연결해보죠. 마음이 저런 거예요. 왜 치열했는데 공허하다? 가운데가 빈 거죠. 여러분이 혹시나 치열했는데 뭔가 마음이 계속 공허하면 본질까지 못 가져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본질을 다시 공부하고 경험하면 돼요. 본질을 알잖아요. 그러면 저 본질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충만히 완성돼요. 치열했는데 여러분이 공허하다면 내 마음은 수박의 가운데가 비었다, 또는 도너츠 모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런 코드, 도식과 모델링을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과 이해가 쉬우면 실천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는 삶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철학가도 아니고요, 교육가도 아니고요, 사업가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돈에 더럽게 환장한다가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실제적으로 사람들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감과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림에 집착하는 거예요. 다시 저 그림 떠올 수 있어요. 치열했어. 근데 왜 내 마음은 공허할까? 아, 가운데를 못 가져왔다.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하우가 뭐라고요? 제발 유튜브와 틱톡과 SNS에 넘나드는 겉핥기와 좀 멀어지세요. 다시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죠? 제발 멀어지세요. 이젠 뭐? 재미없는 컨텐츠를 보세요. 이미 저희 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재미없고 이렇게 무거운, 한없이 얕고 가벼운 유튜브 세상에서 이렇게 깊고 무거운 걸 선택하셨으니까 하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유튜브에서 제일 길고 재미없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또는 그래요, 잊혀진 매체, 책을 좀 보는 거예요. 깊은 책을, 깊은 컨텐츠를 보는 거예요.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저 본질들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저희 스터디 코드라는 회사, 스터디 코드가 공부의 코드이기도 하지만 코드를 연구하잖아요. 저희의 평생 제 사명은 그놈의 본질들 있잖아요. 차 마시러 가서도 심지어 물어보잖아요. 쉬운 말로 그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코딩하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고전들을 현대 시대에 맞게 알기 쉬운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터디 코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죽기 전까지 몇 개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본질을 코딩하는 작업을 했는데 몇 개월에 겨우 하나씩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저 말고도 분명히 본질을 알고 있는 고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차 대표님처럼. 그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재미없는 컨텐츠를 보시고
깊은 책들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스터디 코드가 열심히 연구해서 최대한 만들게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연구하세요. 그게 쌓이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의 본질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 본질을 알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요? 다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처음부터 공허함이 없어서 충만해져요. 치열했는데 왜 공허하지?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공허에 늪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구체적인 행동 지침, 겉핥기를 중단합시다. 본질을 탐구합시다. 얕은 정보, 여기서 주워들은 정보로 계속 여러분한테 그만 보라 할 비판하시면서 우리 이상한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이겨내세요. 차를 마시러 가세요. 커피를 마시러 가세요. 성인이라고 알고 가세요. 유튜브로 그냥 정보 보시는 거 말고요. 그놈의 여행 가세요. 유럽 무슨 여행기 몇개 보지 마시고 정말 이탈리아의 본질은 뭘지, 스페인의 본질은 뭘지 그 재미없는 책, 재미없는 컨텐츠를 보고 그 정수를 흡수해 오세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들은 시대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고 이겨내세요. 왜 그렇게까지 이겨내야 된다고요? 다시 돌아갑시다. 공허하면 매일매일 불행할 겁니다. 그걸 방치하면 후회와 미련으로 한 방에 크게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거죠. 충만하잖아요. 본질까지 충만하잖아요. 우리는 인생 낭비가 없이 살 거고요. 후회와 미련은 없을 겁니다. 행복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목적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들으면서 본질을 파헤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요약 드리겠습니다. 이 공허의 시대에 충만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치열해지십시오. 다만 다르게. 그죠?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눈앞의 과정과 경험을. 그리고 그래도 공허할 때는 본질까지 파고드십시오. 100%라 함은 본질을 알아야 100%가 완성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하시면 드디어 우리는 공허가 아닌 충만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난 모르겠고 매일매일 그냥 수학이란 과정에 집중하겠어. 매일매일 내 일에 집중하겠어. 하다 보면 그리고 고개를 들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따라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왜 어정쩡하다고요? 그놈의 목표만 보고 있습니까? 왜 일터에서, 왜 투자에서, 왜 취미에서 여러분은 열정적이지 못하고 1등이 못 된지 아세요? 그놈의 결과만 보고 있으니까. 목표는 부재하니까. 봐봤자 힘이 안 나니까. 그걸로 힘없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해야 성적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뭐라고요? 예전엔 목표가 있어서 그게 끌고 갔죠. 이제 없어졌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치열로 해야 결국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과정에 집중하다가 고개를 나중에 들었을 때 그게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다시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코드. 돈을 무시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성적을 무시해야 성적이 따라옵니다. 돈과 성적에 집중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쳐다보는 순간 도망갑니다. 돈! 부자 못 돼요. 요만한 알량한 돈 볼까요? 그죠? 성적, 알량한 돈. 무엇보다 돈! 성적! 이러면 허무주의가 강력하게 몰려오면서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치열에 집중할 거잖아요. 그럼 무기력이 안 빠지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하게 되고 그것만큼 성적과 돈이 따라온 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죠. 말대로 금수저로. 충만만 하자고 하는데 결과랑 성공은 무시하는 것 같은데 결과와 성공을 플러스 알파지만 유일하게 따라오는 방법은 충만밖에 없습니다. 결국 충만이 답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세 번째 반문은 하나로 묶여서 하나로 설명드릴게요. 다 알겠는데요. 의미,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지금 들어보니까 결국 학생은 공부에 충만하게 하는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만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충만해지죠. 자, 제가 아주 좀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수없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알겠어요. 다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 그럼 대답해보세요.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대답해보세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도대체 뭡니까? 일단 의미, 가치 그거 말고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건 와닿지 않아요. 의미와 가치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자, 있습니까? 있으시면 다행이고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게 그냥 헛물켜는 얘기라는 게 좋아요. 학생한테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싫어하는 일보다 더 충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했죠, 제가. 근데 학생한테 자퇴해. 좋아하는 일 있으면 물어보세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거꾸로 성인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뭔지 아세요? 월계성의 사회죠. 그게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인생의 꿈까지 가지 않아도 하다못해 취향이라 이런 게 너무나 얕아요. 다들 유행 따라가고
SNS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충만해진다고요? 그래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좋아하는 일이 뭐냐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생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요. 주워 들은 거 말고요. 사랑이죠, 봉사 말고 진짜로 가슴에 와닿아야 충만해지잖아요. 뭐냐고요. 없죠. 제가 약간 따끔하게 드린 거예요. 자, 저는 대안을 드린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인정한다고요.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결국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의미, 가치, 호불호를 발견해야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법은 이 그림입니다. 많이 봤던 그림인데 오늘 계속 나온 그림이죠. 어떤 경험을 합니다. 공부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일단 좋고 싫고는 나중 얘기고 그 경험을 가슴에 가득 채웠다고 해보죠. 충만하게 했다고 해보죠. 그럼 충만하게 하는 순간 오늘 제가 계속 들었죠? 그 가슴에 가득 차온 다음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이 내포한 나쁜 것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거기서 나의 쾌와 불쾌랑 맞닿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공부를 진짜 극단적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잠깐만,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이 있네? 에? 또는 너무 싫은 부분이 있네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좋아하고 싫고가 발견되는 거죠. 특히나 본질까지 깊이 있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장 깊은 쾌랑 연결됩니다. 가장 깊은 쾌. 이거 스터디 코드 오래 팔로우 하신 분들 아시죠? 이게 주쾌감이란 거고요. 얕은 쾌는 말초 쾌감이란 건데 여하튼 100% 차야 쾌와 불쾌를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100%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쾌 중에도 너무 일부만 느껴지니까 내 깊은 쾌는 못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와닿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학 공부를 제가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그죠? 진짜 저는 100% 다 했다고 말씀드렸죠. 후회 미련 없을 정도로 발견했어요. 저의 어마어마한 불쾌를. 저는 평가받기 위한 공부는 너무 싫어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불쾌해요. 쾌도 하나 발견했어요. 수학이 주는 어떤 논리의 세계 또는 그 수학이 주는, 이건 제가 말씀드린 수학의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스터디 코드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수학의 가장 본질로운 본질에는 가져다 쓰기라는 게 있어요. 적절한 도구를 문제 해결하게 가져다 쓴다. 그 두 개는 저를 매료시켰어요. 저의 쾌더라고요. 군대에 갔어요. 군대도 저는 훈련 기간 동안 100% 경험을 어정쩡하게 안 하고 힘든 거 안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100% 했어요. 그랬더니 본질이 느껴지더라고요. 군대의 본질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상명하복이에요. 그건 저에게 불쾌였어요. 나는 상명하복이 너무 싫다. 내 불쾌다. 그래서 나는 그냥 효율적으로 하는 것, 그건 안 되겠다. 하지만 또 그 사람들 이해한다.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중요할 수 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쾌 불쾌가 발견됐죠. 이게 지금 두 가지 예시 가지고 말씀드린 거죠. 얼마나 많이 정리가 됐겠습니까? 저 상명하복 싫어요. 저 평가를 위한 시험 싫어요. 저 논리와 현실 적용의 세계,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거 좋아해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인생 삶의 첫 번째, 인생이 선명해지는 거죠. 호불호가 명확해지고 취향이 명확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꿈이 없는지 아세요? 왜 호불호 그게 없고 왜 멀개성이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경험을 100% 하지 않아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10대한테 공부는 인생 최초 경험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아하는 일로 자퇴하지 않으면 자퇴는 되게 큰 무리수죠. 그다음 나중에 후회로 온다니까. 경험이라고 보세요. 네, 그냥 경험이라고 보라고요. 정말 내 인생이 완벽하게 선명하지 않은 이상 자퇴하고 나가면 나중에 그 공부를 내가 했었으면 뭘 발견해. 자, 그래요. 후회와 미련의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끝까지 했을 때 그게 나랑 맞았을까? 그런 얘기 하죠. 내가 그 여자랑 사귀었으면 나랑 맞았을까? 그 맞았을까가 뭔지 아세요? 자아 발견, 쾌, 불쾌 발견의 기회를 놓친 거죠. 10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이 없잖아요? 눈앞의 경험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눈앞의 경험이 공부일 뿐인 거예요. 자퇴하기엔 부담되고 나름 사회 구조적 정해진 공부를 하라는 거고요. 그래요. 월급 받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직장 옮기세요. 근데 왜 직장을 못 옮기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직장으로 갈지 몰라서죠. 네. 오직 돈만 생각하니까 이거 그만두고 커피 가게나 차릴까? 근데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커피를 좋아하긴 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가 꿈이라는 게 아니에요. 승진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자 못 돼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00%를 하세요. 그래야 어떤 회사를 갈지가 아는 거예요. 눈앞에 무슨 경험인지 상관없는 거예요. 저 차 마시러 갔다고 했죠? 차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눈앞에 차가 있으니까 마신 거예요. 근데 발견했죠. 아, 명상이라는 게 차에 있는 거구나. 그런데 저는 그 명상 이런 게 저한테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쾌가 아니었어. 불쾌도 아니었지만. 저는 명상 관련된 건 안 할 거예요. 적어도 차에 대해서는 다도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딴 경험을 하는 게 더 쾌가 있거든요. 인생 선명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불쾌를 걷어내고 쾌만 가득 차잖아요. 궁극의 마음속에 충만한, 잘 들으세요. 쾌로 충만하겠죠.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쾌로 충만한 거, 이게 궁극의 행복의 경지 아닙니까?
충만까지 하는데 온통 쾌로 돼 있어. 제 궁극의 지향점이에요. 가장 깊은 쾌로 중추 쾌감으로 꽉 채우고 말초에서도 쾌만 남기고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해도 목이 아프고 한 체력적 불쾌도 있지만 그걸 최소화하고 그럼 제 마음속은 쾌로 충만하겠죠. 이게 제 인생 로드맵이에요. 의미 있는 일, 의미는 개인적인 거랬죠. 가치 있는 일, 그죠? 호불호를 발견하는 방법. 저는 충만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눈앞에 뭔 경험이든 군대도 빼지 말고요. 가서 충만할 때까지 하세요. 다시 한번 군대 가서 무슨 1등 돼갖고 장군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군대가 있으니까. 10대 여러분 눈앞에 공부가 있으니까. 대학생 여러분 눈앞에 연애가 있어요. 제발 미적미적 빼지 말고 요새 여러분들은 그놈의 계산적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 마음을 깊이 주지도 않고 데이트도 100% 안 하죠. 눈앞에 연애가 있으면 100% 하세요. 회사 다니세요? 100% 하세요. 끝나고 취미가 있어요? 100% 하세요. 밥 먹고 TV 보면서 핸드폰 하지 마세요. TV도 100% 보세요. 밥도 100% 먹어보세요. 핸드폰을 볼 거면 100% 하라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세요. 아니 그래야 발견이 돼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이게 내 쾌구나. 이게 내 불쾌구나. 알겠습니까? 그게 의미와 가치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문 모두 다 결국 답은 뭔지 아세요? 성공 결과도 자아 발견도 결국은 전 충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요약드릴게요. 충만은 단순히 매일의 충만 또는 후회와 미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남은 나머지 인생 모든 것에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답은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충만하시면 이 반문감지 포함해서 모든 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드리겠습니다. 인생 로드맵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입니다. 위에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매일매일 눈앞의 경험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럼 현재 매 순간 매일매일 가슴이 충만할 겁니다. 적어도 공허한 느낌 없을 거고요.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감각 없을 겁니다. 불행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을 살았을 때 뒤돌아봤을 때 후회 미련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쾌와 불쾌를 발견하는 미래가 올 겁니다. 미래는 점점 선명해질 거고요. 드디어 어느 날 소위 말하는 꿈이란 걸 발견하게 될 거고 쾌로 충만한 삶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매일이 행복할 거고요. 그죠? 최종적 인생 장기적으로 봐도 꿈과 함께 찐으로 행복해질 겁니다. 저는 위가 행복 로드맵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길입니다. 매일 공허합니다. 근데 그냥 방치해줍니다. 뭐 이런 거지 뭐 삶이.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인생 낭비감 DNA를 공격받을 겁니다. 둔감하세요? 그게 하루 이틀 쌓이고 1년, 2년, 3년 쌓이고 심지어 평생 쌓이고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과거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후회와 미련의 충격파가 올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1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아도 여러분의 호불호는 발견이 안 될 겁니다. 왜 맨날 똑같은 커피숍에 갑니까? 커피를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죠. 유행하면 한번 다시 먹어봐야겠죠. 차를 마셨다가 또 안 마셨다가 SNS나 TV에 연예인이 나와서 마시면 또 따라 마셨다가 왜 버렸다가 다시 샀다가 그러고 있죠. 선명하지 않으니까 낭비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결국 자아 발견을 못하겠죠. 꿈을 발견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겁니까? 죽을 때 내 인생 공허했구나. 난 아직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불행 로드맵이라고 봅니다. 성공 결과도 말씀드려볼까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충만해요. 이러면 진짜로 성공 완성됩니다. 솔직히 아까 전에 제가 치열하게 하다 보면 성공이 따라온다고 했는데 좀 와닿지 않은 분이 계셨죠? 근데 아까 구조를 얘기했잖아. 공부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 완성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진짜로 치열하게 하면 본질까지 알아서 치열하게 하면 이러면 성공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좋아한다. 그죠? 본질까지 치열하게 한다. 정신 차리고 보면 나는 그 분야에 1등이 돼 있을 겁니다. 거꾸로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 치열하게도 안 하고 본질도 안 하고 겉핥기로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돈을 벌 겁니까? 어떻게 성공할 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보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운밖에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재산 코인에 몰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그거 맞고는 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두 갈래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와 아래 길 중에 어디로 가고자 하십니까? 오늘 제 얘기를 들었으면 당연히 충만의 로드맵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거 제가 진짜로 이 시대가 뭘까 본질까지 파고 파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의 본질은 뭔지 공부하고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지금 서 있는 이 순간 전 충만합니다. 저는 이 이론이 시대의 본질을 파헤쳤다고 생각하고 강의의 본질대로 심지어 옷 입은 하나까지 거든 팔, 짧은 머리, 와이셔츠, 넥타이 하나하나까지 다 왜를 알고 있어요. 본질을 완벽하게 안 상태에서 진짜로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이 강의가 몇만 명이 볼지, 그죠? 어떻게 될지 결과는 관심 없어요. 그냥 이 과정에 지금 완전히 몰입해 있습니다. 전 이게 끝나잖아요. 오늘 하루 완벽하게 살았다. 강의에 대해서 이 이론에 대해서 남겨둔 경험은 없다. 내 낭비된 인생은 없다. 완벽하다고 하고 웃으면서 잠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 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자가 될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느낌으로 보세요. 1번, 전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 다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본질까지 알고 치열하게 한다면 저는 5천만 원, 6천만 원 버는 부자가 될까요? 아예 못 벌든 아니면 수백억 수조를 벌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수백억 수조에 욕심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저한테 수조는 서울대와 같은 거예요.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여하튼 저를 보세요. 어떤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직감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은 뭐 아니면 더라고 느껴지죠? 이게 이 시대의 구조를 뚫는 방법이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물려받은 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시대랑 맞으면 저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따라오겠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플러스 알파고 그 전까지 저는 현재, 과거, 미래 매일 충만할 거고 과거의 후회, 미래는 하나도 없을 거고 제 쾌, 불쾌 충만한 쾌를 향해서 달려가겠죠. 이것이 저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다들 자극적이고 가벼운 컨텐츠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이 2시간짜리 깊고 무거운 재미없는 본질하는 본질충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사람들 보고 본질충이라고 하더라고요. 충은 비하하는 말이지만 전 좋아요. 우리는 치열충, 본질충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대에 따라서 그대로 살면, 이 시대를 그대로 따르면 불행해져요. 시대에 반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장입니다. 목표와 본질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어정쩡과 겉핥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대중과 다르게 삽시다. 그게 이 시대의 유일한 행복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허에서 충만으로 나아갑시다. 공허하면 중단하고 충만할 때까지 눈앞의 경험을 하자고. 치열하게 하되 본질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야 되는 유일한 문장들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세요. 인생은 경험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것도 경험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간까지 들으신 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강의 끝나고 다음 경험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그리고 본질까지 공부하면서 하세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이상한 사람은 되겠지만 유일하게 공허하지 않고 충만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몰개성의 사회에 유일하게 선명하고 꿈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몸 관리 진짜 했지만 오늘은 제가 진짜 영혼을 다한 것 같아요. 지금 오니까 완전히 후덜덜해요. 체력이 후덜덜한 건 불쾌일 수 있으나 그건 작은 불쾌고요. 지금 제 마음은 쾌로 충만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상한 우리는 소수일지언정 이 시대를 충만하게 이겨가는 서로의 동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고요. 다음에 좀 더 컴팩트하게, 좀 더 압축하고 더 풍부한 예시와 더 좋은 논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 강의가 우리 같은 사람들 거의 모두에게 도달할 때까지 저는 목토자라 반복하고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도 주위에 친한 친구 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공허감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는 오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주셔서 같이 이 철학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콘서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